코인 시장이 한마디로 무법지대. 코인이 너무 좋은 놈인 거죠. 세계 7위에 랭크됐거든요. 77조 원을 낚아챈 장본인이죠. 2년 전부터 관종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영상 한때 진짜 유명했잖아요. 다 라면 먹는 거예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거의 한 7, 8년 된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이거 볼 때까지만 해도 좀 이제 김남국 의원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약간 모질하지만 착한 형. 아 진짜 뭔가 되게 청년의 이미지에다가 약간 좀 가난한 그런 이미지까지 더해져가지고 되게 친근하다. 이렇게 청년 생각을 결백한 형. 네,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게 다 서민 코스프레였구나. 좋은 놈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코인이 너무 좋은 놈인 거죠. 저는 사실 김남국 의원이 재능이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잡코인에 특히 재능이 있었거든요. 이제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그 위믹스라는 코인에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해서 보유하는 액수가 60억 원어치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 보유량으로 따지면 이제 세계에서 7위에 랭크됐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코인에 그냥 진심이었던 사람인가, 시세 조종자인가. 저희가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을 좀 봤어요. 유독 잡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 뭐 예를 들어 보면요. 마블엑스라는 잡코인이 있거든요. 근데 마블엑스 들어보셨어요? 와, 이건 진짜 처음 들어봤다. 네,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데 마블엑스라는 거를 한 19,000여 개, 이게 가격으로 하면은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본인이 사들였어요. 잡코인에 엄청난 거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의혹이 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내부 정보가 없이는 어떻게 이렇게 잡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됐을까? 한간에서는 국회의원이 코인 투자자가 된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이런 코인 투자자가 국회의원까지 된 건지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걸 잡코인이라고 하냐 이런 걸 제가 좀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잡코인을 딱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시총도 작고 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래 규모도 굉장히 작고 그런 코인들을 주로 이제 잡코인이라고 이제 분류를 한다는 거죠. 몇 번의 거래만으로도 이 가격이 팍팍 뛰는 거죠, 이 잡코인들이. 그래서 이 잡코인들이 이제 주로 사기에 많이 이용이 되죠. 뭐 시세 조종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팍 뛰는 이런 식의 사기에 많이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하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코인 데이터 분석하는 업체랑 같이 도움을 받아서 좀 발행을 했고요. 코인 만드는데 돈 좀 드나요? 제작 시간 같은 것도 궁금한데. 진짜 1원도 들지 않았어요. 완전 공짜로 사실 저희는 컴퓨터만 했어요. 있으면 되는구나. 네. 발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초면 돼요. SBS 코인이라는 게 탄생을 하는데 아니 근데 왜 그 코인에 회사 이름 붙였냐고요? 나름의 애사심, 나름의 애사심. 이런 걸로라도 좀 표현을 해야 된다. 네. SBS 코인은 지금도 사실 존재를 해요. 총 3명이 발행을 했거든요, 같이. 나눠 가진 사람들이 내다 팔거나 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될 건 사실 전혀 없습니다. 둘이 서로 배신하고 둘 중에 하나가 이거 상장하면 만약 상장이 된다, 제가 이 회사에 없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목적 없이 코인을 만들어도 될까?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됩니다. 목적 없이, 아무런 기술 없이 만들어도 되고요. 내가 뭐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어떤 걸 뭐 달성을 할 거다라는 쭉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들을 촘촘히 백서에 좀 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 다 담지 않아도 그냥 코인 하나 뚝딱 뭐 몇 초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SBS 코인 1000개를 서로 거래를 해봤는데 거래할 때마다 SBS 코인의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0.05 이더리움으로 살 수 있는 코인의 개수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10번을 거래하니까 요만큼이 뛴 거죠.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던 코인들도 비슷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이런 잡코인들을 대량으로 사서 이걸 판돈으로 또 다른 잡코인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코인 하나 가격이 1,200원, 1,300원 이렇게 했어요. 이 김 의원이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파파박 뛰면서 3,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김남국 의원이 거래했던 양이 하루 거래량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김남국 의원이 내부 정보를 미리 얻고 혹은 어떤 경로로든 미리 알고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나오는
나오는 대목인데요. 클레이페이에는 김남국 의원이 사실 유동성 공급자, 우리가 이제 L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상황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고요. 코인 인플루언서계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코인계 이상한 놈 일론 머스크거든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밈코인인 도지코인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이런 적도 있었어. 트위터 로고가 파랑새잖아요. 그러니까 흰 바탕에 이렇게 파랑새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파랑새가 아니고 시바견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전 진짜 해킹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바꾼 거였어요. 도지코인 가격이 한 30% 정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2021년, 한 2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막 계속 관종처럼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글 한 번 올리면 가격 쭉 오르고 글 한 번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상 본인이 인플루언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계속 장난질을 치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들한테 시세 조종으로 고소를 당했거든요. 코인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게 사실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전형적인 시세 조종이잖아요. 네, 이런 시세 조종은 거래소에 상장된 직후에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마켓 메이킹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을 끌어모아서 코인 가격과 코인 거래량을 쭉 이렇게 끌어올린 뒤에 본인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상장을 하면은 상장 빔이라고 해서 쭉 올라요. 왜냐면 상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가격 더 올리고 본인들은 차익 실현해서 나가고 대량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가격은 쭉 떡락을 하는 거고. 개미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이제 본인들은 계속 돈을 챙겨가는 식으로 시세 조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비슷한 의미로 신의 손이라고 봐야겠죠. 이 신의 손이 진짜 투자적인 감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잡코인들을 대거 매수한 사람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죠. 네, 이제 코인계에 나쁜 놈이 딱 한 명 남았죠. 네, 제일 나쁜 놈 바로 권도영이죠. 한때 시총 51조 원 그리고 전 세계 8위까지 올랐었다가 28만 명 그리고 77조 원을 낚아챈 장본인이죠. 미국 달러랑 1대1로 연동되는 그런 코인을 만들었다. 이걸 모토로 해가지고 본인은 안전하다. 그러면서 테라 루나를 홍보를 했고 지금 까고 보니까 그의 주머니에 그렇게 큰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돈이 있어야 달러랑 연동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 달러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렇게 홍보를 했다는 건 약간 사기성이 짙은 거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들였는데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정말 두두두두 떨어졌고 그래서 투자자들은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날려버린 그런 상황을 만든 주인공이 바로 권도영입니다. 우리 코인 시장이 진짜 한마디로 무법지대. 정부가 사실 코인 시장을 좀 방치를 해놨거든요, 그동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신박한 범죄들이 굉장히 코인판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코인 시장의 5대 거래소라고 불리는 곳 중에서 뒷돈을 받고 상장시켜서 이 직원들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코인 발행 업체가 1000개만 발행할 경우에는 사실은 1500개를 발행해서 이득을 챙긴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나 법이나 뭐 이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이런 행위가 진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코인판에서는. 우리 시장 상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코인 하루 거래량이 3조 원에 달하고 코인 이용하는 사람은 7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시세 조종해도 솔직히 걸리지도 않고 뭐 이것도 피해자들이 사실 나서서 많이 손실을 봤어요 라고 고소를 해야 뭐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시세 조종을 한다 한들 처벌받지도 않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는 이상한 코인이 발행되고 있고 시세 조종이 지금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백서에 있는 내용을 어겼을 경우에 처벌이라든가 강제 조항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백서는 근데 이렇게 왜 되나? 근데 닥사가 있는데 닥사가 그냥 규제를 하는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닥사도 사실 뭐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사실 애플이랑 손잡고 뭘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점에서 하나 체크 포인트 말씀드리면 김남국 의원이 문자 그대로 좋은 놈의 역할을 했거든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이제 재산 신고해야 되고요. 또 아직은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입법의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법의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불공정 행위를 이제 규제하고 그러니까 거래소가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을 좀 더 보호하는 데 나서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EU가 우리보다 좀 더 앞서 나가고 있어요. EU에서는 최근에 이제 미카법이라는 가상자산 규제법이 통과를 해서 내년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일단 코인 만드는 것 자체를 규제 당국이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저는 핵심이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애플이랑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우리나라는 따로 업데이트 안 해도 돼요. 백서에. 안 됐다는 거. 우리가 못했다는 거. 근데 이제 이유는 이런 변경사항,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변경사항들은 매번 하나하나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의무가 좀 더 강화되고 그걸 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아 그럼 이 코인 뺄까? 아 이 코인 지금 들어갈까? 이렇게 적어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업계에서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완전 반대, 완전 싫어 이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오히려 좋아. 게이득? 약간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사실 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하면 뭔가 투기 자산이다. 사기꾼들의 그런 세력 움직임에 의해서 막 가격이 맨날 달라질 것 같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는데 이제 코인이 규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코인에 대한 이런 인식이 바뀌어서 하나의 좀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교과서적인 얘기는 백서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백서가 사실 의미가 없죠. 저희도 코인 발행해놓고 백서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이제 내가 어떤 거에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술로 한 건지 정도는 본인이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런 정도의 수준은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잡코인 투자할 때 조금 조심하셔라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저도 뭐 한탕 벌어가지고 빨리 뜨고 잡코인이라는 게 시세 조종이 너무 쉽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한순간에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내 피해자와 또 가담자의 경계도 불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주의가 필요하시다. 두 분이 얘기를 잘해줘서 네, 쏙쏙 이해가 됐어요. 아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